한 주간 싱가포르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싱가포르는 요즘 감염자가 하루에 10명에서 20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.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 수소에서 나오고 있고, 지역 감염은 0명에서 한두 명 정도 되고 있어요. 그리고 해외 유입이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. 이렇게 안정적인 상황이 된 지 일주일 정도 되자 정부에서 곧 3단계 완화 정책을 할 수도 있다고 발표를 했어요. 3단계 완화 정책이 되면 어떤 식으로 변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없는데요. 아마 조만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사람들은 3단계 완화 정책이 되면 지금 현재 5인 이상 만나는 걸 금지하고 있는 걸 좀 더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현재까지는 무조건 5인까지가 맥시멈 만날 수 있는 숫자입니다. 5인율에 대한 Q&A 기사가 있었는데요. 5명 이상의 사람들이 테이블을 나눠 앉으면 괜찮느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. 이거는 안 된다고 하면서 여러 테이블에 분산돼 앉아 있어도 어쨌든 그 모임 자체가 5명 이상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 한 가정에 5인 이상이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.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고 아이들이 두세 명인 경우에는 같은 집에서 이미 5인 이상이 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럴 경우에는 1개 이상의 테이블을 예약해서 음식점에 갈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하지만 최소한 1m 간격을 두고 앉아야 된다고 합니다. F&B 업소에서는 같은 가구 출신이라는 거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 룰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을 받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. 5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테이블에 나눠 앉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를 하거나 아니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지 않거나 그럴 경우에는 초범자는 $300, 그리고 2차부터는 $1000의 벌금을 물게 되거나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아직 코로나 완화 정책 2단계이긴 한데요.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있어요. 9월 28일부터 더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에 출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직은 근무 시간의 50%는 재택근무를 해야 하고 사무실에서도 50%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배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. 직장 내 행사는 장소에 따라서 최대 50명까지 허용될 예정이지만 직장의 회식은 직장 내에서건 직장 밖에서건 금지된다고 합니다. 업무 관련 직장 내 행사에서도 식음료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락 형태를 제공받아서 각자 자리에서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. 기업 고위 경영진의 해외 출장도 좀 더 유연해질 건데요. 이 새로운 파일럿 제도를 이용하는 고위 경영진 해외 출장자들은 엄격한 통제 여행 일정을 준수해야 되고요. 돌아와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 나오면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또한 9월 28일부터 만 5세 이하 아동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. 현재는 만 2세 이하 어린이만 마스크 착용을 안 해도 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착용해야 됐었거든요. 근데 9월 28일부터는 만 5세 이하 어린이가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떤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거예요. 하지만 대면 활동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나 안면 보호대 착용을 권장한다고 합니다. 10월 1일부터는 300석 이상의 대형 스크린관 같은 경우에는 150명까지 참석할 수 있고 다만 50명씩 구분해서 배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. 이보다 작은 규모의 영화관에서는 최대 인원의 50%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10월 3일부터는 웨딩이나 종교 장소에 100명까지 참석할 수 있으며 다만 50명씩 구역을 구분해서 배치해야 되고요. 종교 행사에서는 성가나 라이브 공연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. 정책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고 있는데요. 한 가지는 더 좀 타이트하게 바뀌어요. 10월 17일부터 센토사 비치에는 온라인 부킹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10월 10일부터 온라인 부킹을 받는데요.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오전 타임이냐 오후 타임이냐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정하고 그리고 인원수를 정하고 그렇게 예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온라인 부킹을 하면 확인 메일이 오는데 본인이 예약한 비치의 구역에 가서 그 확인 메일을 보여주면 팔찌를 나눠준대요. 그걸 차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센토사 비치 온라인 부킹을 할 수 있는 사이트는요. www.sentosa.com.sg 비치 레저베이션으로 들어가셔서 온라인 부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코로나 검사를 하는 로봇이 발명이 됐는데요. 이 로봇이
사람이 수동으로 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빠르고 편하다고 합니다. 이 로봇은 이 면봉이 깊숙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거나 빼고 싶어 하면은 로봇 자체가 먼저 이렇게 스스로 움직여서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. 제 생각에는 이러면 검사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아요. 사람이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봇이 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뒤로 뺄 것 같거든요. 그러면 검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이 스트레이트타임즈 기사가 4가지 코로나 테스트를 직접 해본 거예요. 가장 처음에 한 게 이 로봇으로 하는 테스트였대요. 로봇이 면봉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들어온대요. 처음에 너무 두려웠는데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대요. 느낌이 수영할 때 우연히 코에 물이 들어갔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. 약간 따끔거렸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웠고, 그리고 몇 초 만에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불편한 기준은 10점이 가장 불편하다고 했을 때 한 3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두 번째 테스트는 사람이 직접 한 테스트였는데요. 이번에는 통증이 조금 더 심했고 눈이 따끔거렸는데 눈물까지는 안 흘렸다고 해요. 불편한 수준은 10점 기준으로 4점이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세 번째 테스트가, 이거는 같이 또 사람이 코에 넣는 건데, 두 번째 테스트는 코에 아주 깊숙이 넣는 거고, 세 번째 테스트는 코의 약간 윗부분을 이렇게 긁는 건가 봐요. 그래서 아픔을 거의 느끼지 못했고 그냥 코 파는 정도, 그 정도 느낌이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거의 단점은 코 테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에다가 면봉을 넣고 또 테스트를 해야 된대요. 2가지 테스트를 다 해야지만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. 어쨌든 이 테스트의 불쾌감 정도 수준은 10점에 1점, 가장 낮은 불쾌감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 안에 넣어서 하는 테스트였는데요. 굉장히 깊숙이 넣어서 편도를 건드려서 테스트를 하는 거래요. 근데 이 기자 같은 경우에는 면봉이 깊숙이 들어왔을 때 약간 구토감 같은 걸 느꼈나 봐요. 몇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여러 번 테스트를 했나 봐요.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해준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환자들도 있다고, 가끔 구토감을 느껴서 그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는 환자들도 있다고 얘기를 했나 봐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번 해야 됐기 때문에 불쾌감 정도가 5라고 합니다.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도 하고 입으로도 하고 2가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코로 하는 게 완전히 깊숙이 넣어서 하는 건지, 아니면 여기 기자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코 윗부분만 긁어내고 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입까지 하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소문에 의하면 싱가포르 코 테스트가 훨씬 아프다고 사람들이 그랬었거든요. 근데 그 이유를, 싱가포르 면봉은 굉장히 딱딱하고 굵은 거고 한국 면봉은 이렇게 휘어지고 그래서 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어쩌면 그게 아니라 싱가포르 테스트는 코 아주 깊숙이까지 찔러서 긁는 거고, 한국은 혹시 코의 윗부분은 긁고 또 안에까지 긁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. 왜냐면 싱가포르는 코 테스트 하나만 하거든요. 입으로는 안 하고.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곧 개발되더라도 국제 여행이 회복되려면 3년에서 5년 정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이 긴 겨울을 대비해야 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. 코로나 대유행으로 일자리를 잃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싱가포르 인구가 처음으로 10년 만에 감소했다고 합니다. 싱가포르 2분기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3.2%로 사상 최악이라고 하는데요. 싱가포르 현하고 PR을 조사했더니 대상자의 약 78%가 경제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대다수는 실업률과 경제 현황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, 특히 이제 18세에서 24세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직난에 직면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게 가장 큰 관심사였고요. 건강에 대한 우려 또한 73% 응답자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. 코로나에 관해서 주요 관심사는, 하나는 본인이 질병에 걸리는 게 두렵고, 두 번째로는 그렇게 병에 걸려서 후유증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제활동을 못하게 될까봐, 그래서 본인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해외에서 싱가포르로 입국을 하게 되면 몇몇 나라들 제외하고는 모두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. 본인이 경비를 부담하고 격리를 하는 거예요. 근데 독일에서 온 한 사람이 파크로얄 호텔로 지정을 받고 갔는데 엄청나게 불결한 방과 화장실의 청결 상태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방에 도착해서 화장실 뚜껑을 열었더니 물이 안 내려져 있는 상태였고, 화장실 바닥엔 곰팡이가 있었고, 방의 카펫에는 머리카락과 먼지가 있었다고 합니다. 만약에 이 정도 청결 상태면 우리 앞에 있던 사람이 감염자라 그러면은 본인들도 감염에 걸리는 거 아니냐, 이렇게
청소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방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데 라고 불만을 막 토로한 거예요. 그 사람의 글을 보고 다른 사람 역시 또 글을 올린 거예요. 자기가 머물렀던 호텔은 테이블하고 카펫에 커피 흘린 자국이 그대로 있고 심지어 변기에는 소변 자국이 남아 있었다고 글을 올렸더라고요. 혹시 한국에서 들어오셔서 호텔에서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은 방을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방하고 화장실하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너무 청결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면 호텔에 얘기해서 방을 바꿔달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싱가포르에 KKH라고 여성 아동 전문 국립병원이 있어요. 한 아이의 부모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. 11살짜리 아이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면서 심장이 너무 빨리 뛴다고 호소를 한 거예요. 그래서 부모님들 너무 걱정이 되니까 아이를 태우고 병원에 급하게 갔는데 어린이 병동 응급실 입구를 못 찾은 거예요. 근데 보니까 어떤 텐트 뒤에 가려져 있었는데 그 텐트가 아마 평상시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요즘 코로나 검사를 거기서 하는 건지 어떤 텐트가 쳐져 있었던 거예요.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응급실에 갔는데 아이는 이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2명 다 보호자로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 중에 1명만 들어가게 해줬나 봐요.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집에 와 있다가 새벽 2시 반에 의사 선생님이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전화를 받고 갔는데 출입을 할 수 있는 제약으로 인해서 병원에 못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경비원이 그냥 본인 재량으로 경비원 카드를 차단기에 대줘서 부모 1명만 들어가게 해준 거예요. 근데 아이는 결국 그날 저녁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아이의 중환자실 정책에 대해서 좀 부모 마음을 헤아려서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. 여기에 대해서 KKH 병원은 잘 살펴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거든요. 아이의 명복을 빌고 부모님들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부디 기운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립대를 다니거나 아니면 폴리를 다니면은 등록금 일부를 장학금 형태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제도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지원을 받으면 싱가포르연을 제외한 PR이나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3년 동안 싱가포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조건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가 받았던 금액을 고스란히 뱉어내는 건지 아니면 벌금 차원에서 더 몇 배를 뱉어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큰 돈이 갑자기 한꺼번에 나가게 되는 거잖아요. 이게 몇 년에 걸쳐서 받았던 거를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굉장히 큰 돈이 될 수 있잖아요. 한 한국인 여학생이 이런 지원을 받으면서 싱가포르 국립대를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력서를 200군데 이상 넣었는데 아직 취직을 못한 거예요. 그래서 싱가포르 정부한테 제발 도와달라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를 한 신문사랑 한 거예요. 3년간 싱가포르에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 지금 돌아갈 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직은 안 되고 근데 여기서 직장도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세랑 생활비는 계속 나가야 되고 이런 상태라서 너무 힘들다. 제발 일자리 좀 찾게 도와달라 뭐 이런 기사 내용이었거든요. 그랬더니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댓글이 난리도 아니더라고요. 뭐 NUS나 난양공대에 나온 싱가포르연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그랩푸드 딜리버리를 하거나 아니면 그랩이나 고잭 같은 차를 운전을 한다. 우리가 세금 내서 학교에서 공부하게 해줬는데 이제는 너 월급에 대해서도 책임지라는 거냐? 믿을 수가 없네.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. 외국 학생이 일자리가 없다고 크게 울부짖으며 정부한테 도와달라고 하네. 우리 싱가포르연들도 헤쳐나가고 있는 고통일 뿐이야. 너는 울부짖고 있지만 여기 확실한 진실이 있어. 여기는 우리나라야. 이런 댓글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코로나가 우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갈라놓는구나. 사람들이 좁은 마인드를 가지게 되는 게 너무 슬퍼. 얘 싱가포르연들은 다 어디 있니? 라며 현재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요즘 같은 시기에 이런 지원금을 받고 졸업한 외국인 학생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.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외국 땅에서 직장도 없이 또 생활비랑 집값이랑 다 그거를 내야 되는 상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부디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. 그럼 오늘도 건강하세요.